혹시 해변에 서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한창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발끝에 와닿는 그 작은 물거품 하나가 사실은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장대한 여정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파도의 일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든 게 끝나는 곳, 바로 해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해변에 가보면 꼭 그렇잖아요. 잔잔한 파도가 몇 번 치다가 갑자기 제법 큰 파도가 한두 개 연달아 쾅쾅 밀려오고, 그러고 나면 또 한동안 잠잠해지는 그 패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사실 이 해안가 근처에는 없어요. 그 해답은 여기서부터 수백, 아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주 먼 바다, 바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파도가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도 시작은 아주 작은 물결 하나였다는 거 믿어지세요? 모든 것의 기원을 함께 보시죠. 이게 바로 파도의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바람이 수면을 휙 하고 스쳐 지나갈 때 생기는 아주 작은 잔물결인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물 분자끼리 뭉치려는 그 표면 장력이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바다에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 셈인데요. 하나는 기압 차이로 물 표면을 위에서 꼭 누르거나 들어 올리는 거고, 또 하나는 공기가 물 표면을 휙 스쳐 지나가면서 마찰력으로 끌어당겨서 물을 뭉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작은 물결들이 점점 커져서 물 분자끼리 뭉치려는 그 표면 장력을 탁 하고 이겨내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부터 중력이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이제 중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훨씬 더 큰 파도, 중력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파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서퍼들이 타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마치 완벽한 요리 레시피처럼요. 바로 바람의 속도,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는지, 또 얼마나 먼 거리를 불어가는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져야 거대한 파도가 탄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허리케인 하나가 바다 위를 휩쓸고 지나가는 거리가 약 500km나 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도 멀죠. 근데 그 위를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이 며칠 내내 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파도가 계속 커지다 보면 너무 높고 불안정해져서 결국 끝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얀 거품, 우리가 화이트캡이라고 부르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 에너지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에너지가 물 표면 아래로 쑥 전달되면서 다음 파도와의 간격, 즉 주기를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한번 부서지는 게 오히려 더 강력한 파도를 만드는 셈이죠. 자,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 태어난 파도들은 정말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위대한 바다 경주라고 부르고 싶어요. 폭풍이 한창일 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파도랑 그 폭풍을 떠나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끝에 우리 해안가에 도착하는 파도는 완전히 달라요. 폭풍 속 파도는 막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짝이 없죠. 이걸 윈드 스웨일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머나먼 여정을 거쳐서 온 파도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강력한 그라운드 스웨일, 즉 너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나긴 여행길에서 마치 마라톤 경기처럼요. 에너지가 더 크고 주기가 긴, 그러니까 더 빠르고 효율적인 파도들이 느리고 약한 파도들을 저만치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바다는 스스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폭풍에서 태어난 파도들을 속도에 따라 착착 분류해서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해양 물리학의 아주 근본적인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이 우리를 파도의 일생 마지막 순간으로,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큰 파도는 묶음으로 올까에 대한 답으로 데려다 줍니다. 서퍼들 사이에는 오래된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첫 파도가 제일 큰 파도는 아니다. 이거 그냥 미신이 아니고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파도 물리학에 대한 통찰인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왜 파도들이 세트로 같이 오느냐? 첫째, 같은 폭풍이라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요. 둘째, 수천 킬로미터를 함께 여행했죠. 셋째, 그 과정에서 속도별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빠르고 강한 녀석들이 하나의 에너지 묶음이 되어서 해변에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물론 마법처럼 딱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두세 개의 큰 파도가 연달아 오는 걸 자주 보는 이유는 그게 바로 그 기나긴 여정 동안 에너지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최적의 그룹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큰 파도 몇 개가 쾅쾅 오고 나면 한동안 잠잠해지는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도 주기랑 세트 간격을 헷갈리면 안 돼요. 파도 주기는 파도 하나가 철썩하고 다음 파도가 철썩 할 때까지의 그 몇 초를 말하는 거고요. 세트 간격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큰 파도 묶음 하나가 싹 지나가고 다음 묶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몇 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바다의 더 큰 호흡, 더 큰 리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트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파도를 기다리는 기술이 아니라 인내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눈앞의 저 파도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길고 또 얼마나 질서 있는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깨닫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바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